어제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의 용의자, 바로 지난해 말까지요,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밝혀졌었죠. 피해자들은 당시 이 용의자와 또 층간 소음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사건의 이면을 양지민 변호사 모시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나미 기자. 네. 일단 오늘 이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의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됐고 또 용의자 부검도 의뢰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럼 좀 더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아주 새로운 팩트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오늘 합동 감식은 지금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전 11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이 합동 감식의 목표는 정확하게 불이 발화된 원인이 뭐냐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네. 이 현장 감식과 함께 오늘 진행되는 것이 이제 방화 용의자인 60대 남성 시신 부검도 진행이 되는 건데요. 왜 사망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방화를 하면서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방화 과정에서 이렇게 불이 붙게 된 건지 이런 원인까지 따져보게 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또 왜 방화를 했는지 그 사건의 원인까지 조사하다 보면은 조금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요, 화재에 좀 취약한 상태였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현장에 가보니까 예. 보통 우리가 아파트에서는 화재가 났을 때 불, 연기가 더 번지지 않기 위해서 방화문을 꼭 닫아놔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화문이 저렇게 아, 다 그래요? 열려 있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더 피해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아파트가 2000년도에 이제 준공된 구축 아파트인데 보통 화재 사고를 대비해서 이렇게 완강기, 그러니까 빨리 피할 수 있도록 완강기도 설치해 놨는데 여기는 지금 화재 발생 시 밧줄을 이용해서 지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그 완강기도 없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방화 용의자가 사망한 사건인 만큼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인근 빌라에 뭐 불을 질렀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양지민 변호사, 이 사전에도 또 방화 행적이 또 있었나 보죠? 그렇습니다. 아파트와 한 1.4km 떨어진 빌라에서 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이고. 저게 빌라 내부로 불길이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예. 잘 보시면 바깥에 저렇게 농약 살포기를 든 남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동일한 남성인데요.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전에 약 10분 전쯤에 저렇게 빌라 입구에서 농약 살포기를 통해서 방화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아파트 화재 20분에서 30분 전에는 저 빌라 인근에 또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그 쓰레기 더미 등에서 소형 화재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빌라 문 틈새로 시뻘건 불길이 들어오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이 빌라 인근에서 거주하던 분들은 그러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쭉 뿜는 거야. 응? 쭉 뿜으니까 내가 좀 젖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물인 줄 알았지. 어떻게 하니까 불이 그냥 빨갛게 붙어다니는 거야. 다. 그러니까 저쪽 앞에 코너. 그 집에 가니까 그 벽이 그게 저 뭐야 그걸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불이 붙어 빨갛게 다 타는 거야. 자, 양지민 변호사.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게 8시 20분 무렵인데 그보다 이제 30분 정도 앞서서 그러니까 빌라 인근 곳곳에 불을 질렀던 셈이에요. 도대체 왜 그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본인이 저 농약 살포기를 개조를 해서 이제 불길을 치솟게 만드는 저 장비를 나름대로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런데 이것이 실제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시험해보고자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빌라 인근 등지에서 저렇게 입구를 향해서 화염을 발사한다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만든 저 장비에 대해서 아파트에 4층에 가서 불을 지르고 싶은데 이것이 실제 가능한 얘기인지 아닌지를 좀 예. 미리 사전에 테스트해봤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테스트해본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화범은요, 지난해 말까지 불난 집의 바로 아랫집에 거주했던 입주민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범행 동기는 바로 층간 소음입니다.
이남희 기자,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좀 갈등이 심했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층에 부상을 입었던, 그러니까 4층에 살던 피해자의 한 가족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남성 지난해 말까지 살았는데 예. 층간 소음 너무 시끄럽다 항의하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굉장히 항의를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망치로 두들기면서 항의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피해를 입었던 그 한 부상자 가족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층간 소음인데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그것이 했는데 저랑 먹은 사람도 있었고 붙이고 잠붙이고 다 그랬어요. 시끄럽다고 망치 갖다가 그 천장 툭툭 두들기고. 이제 너무 시끄럽잖아요. 공사할 때는 자기도 잠 못 자고 그러니까는 몇 개월간 엄청 막 욕하고 막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방화 사건을 지켜본 범죄 심리학자들은요, 이게 단순히 층간 소음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들어보시죠. 작년 말에 이제 이사를 갔잖아요. 예. 그로부터 뭐 한 넉 달 정도 지나서 저렇게 도구를 가져와서 불을 지른다든가, 그건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층간소음만 문제면 그 아파트에 한해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빌라로 이사 간 다음에도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증상일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재민 변호사, 그러니까 범행 도구를 둘러싼 의문점, 이것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만든 장비의 경우에는 세차건으로 우리가 일명 부르는 고압 분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차건이요? 그렇죠. 고압 분사기에 거기에 기름을 통과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경찰이 그 종류, 그러니까 도구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혹시나 모방 범죄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일단 방화 용의자로 볼 수 있는 저 남성이 지금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주변 CCTV라든지 아니면 인근 주민, 목격자들의 진술을 활용하는 수사 기법이 유효하다라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까지 이어질 수는 없는 것이 당사자가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